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 순조롭게 진행. 2022년 첫 비행을 목표로 현재 개발 중인 한국형 전투기 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지난 3월 열린 공군 사관학교 제68기 졸업식에선 특별한 장면이 펼쳐졌다. 단상 앞에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전투기인 F-51D 무스탕과 미래의 영공을 지배할 한국형 전투기 KF-X가 나란히 전시됐다. 대한민국 공군의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연출되는 순간이었다. 1949년 10월 공군이 창설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다. 당시 공군은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공군은 미국으로부터 F-51D 무스탕 전투기를 인수하고 비행 훈련을 충분히 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출격에 나섰다. 국내 최초 전투기는 그렇게 등장했다. 이후 우수한 미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며 공군의 전투력은 눈부시게 성장했지만 문제는 산악지형이 많은 국내에서 미국 전투기를 운영하는 게 불편하다는 점이었다. 한국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군 내부에서 꾸준히 나왔다. 2015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한국형 전투기 KF-X 체계 개발 사업이다. KF-X 사업은 건군 이래 최대의 국방연구 개발 사업으로 약 8조 8천억 원이 투입됐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국내의 초음속 항공기술이 부족하자 미국의 로키드 마틴과 협력하여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이후 카이는 처음 도전하는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마치는 등 한국산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카이의 KF-X 체계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지난해 9월엔 상세 설계 검토회도 마쳤다. 이는 건설 사업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설계도를 완성하고 최종 점검하는 단계다. 한국산 전투기는 2022년 첫 비행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시제기 제작을 목표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KF-X. 이 전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하는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KF-X는 개발비 8조 8만억 원을 들여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는 사업이다. 시제기 제작을 거쳐 2026년까지 F-16급 이상의 전투기 120대를 양산하는 일정이다. 예정대로 120대 모두 우리 군에 인도되면 약 9조 3천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 총 사업비 17에서 18조에 이르는 건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개발 사업이 되는 것이다. 스펙만 보면 동급 최강 전투기, 하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스펙만 놓고 보면 KF-X는 동급 최강 전투기로 불러도 손색이 없다. 당초 F-16을 능가하는 4.5세대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전투기의 세대 구분은 등장 시기와 주요 탑재 무장, 항공전 장비 등의 성능으로 나뉜다. 미국산 전투기로 한정할 경우 F-22, F-35 등 스텔스 성능을 가진 전투기가 5세대로 분류된다. 4세대급에선 현재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가 최강으로 꼽힌다. F-15K를 하이급, F-16을 미들급 4세대 전투기라고 부른다. 군사 전문가들은 KF-X의 성능이 F-15K급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투기의 대표적 핵심 기술인 레이더와 항전 장비 기술이 진화하고 있고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작된 장비들이 KF-X에 탑재되기 때문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KF-X는 핵심 장비인 레이더 외에도 적외선 추적 장비, 전자광학 추적 장비, 통합 전자전 장비 등이 속수관성형으로 가고 있다. KF-X가 전 세계 비스텔스기 가운데 최고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 문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기존 전투기 강국뿐 아니라 중국과 일본까지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국가 모두 2030년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반도 주변 영공은 중국, 러시아,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휘젓고 다니게 된다. 4.5세대인 KF-X로는 공중전력 불균형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6세대 전투기 개발 어디까지 왔나? 지난 1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과학기술조사서를 보면 6세대 전투기들의 성능을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미국은 6세대 전투기에 극초음속 비행과 초음속 순항이 가능한 엔진을 탑재한다. 인공지능과 사이버전 대응 기술을 적용하고 공중에서 수십 대의 군집 드론을 지휘할 수 있는 기술도 적용될 예정이다. 러시아 역시 AI 기술, 극초음속 엔진, 레이저 무기 등을 탑재하는 6세대 전투기를 개발 중이다. 프랑스는 독일, 스페인과 함께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세미나 세션에서는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을 담은 발표문이 눈길을 끌었다. 방위사업청 임상민 사무관은 6세대 전투기 개발 및 전망이라는 글에서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 개발 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의 제-20을, 일본은 F-1을 대체하는 6세기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전투기 모두 AI 기술을 통해 상황인식과 판단 지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한 협동교전 장비가 탑재된다. 전투기 강국들의 6세대 기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이다. KEX 전력화의 뜻과 실과 실 KEF-X 전력화를 반대하는 측은 2030년대 한반도 주변 영공의 공중전력 불균형을 가장 큰 이유로 내세운다. 이미 투입된 개발비는 어쩔 수 없더라도 전력화까지 진행해 추가 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KEF-X 시제기는 국내 전투기 제작 기술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규정, 기술력을 축적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전력화 비용을 6세대 전투기 개발에 쏟아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등 우방국의 6세대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있다. 반대론자들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라도 KEF-X 전력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순히 시제기를 제작하는 것과 실제 전력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전투기 양산 과정에서 부족한 기술력이 보완되고 각종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다며 KEF-X의 양산화 과정은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위한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력화를 통한 경제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얘기한다. 실제로 KEF-X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일자리는 6,800여 개에 이르고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해 일으킨 경제 효과가 2조 원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KEF-X 양산 대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KEF-X 사업이 수십 년 장기 과제로 진행되면서 주변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투기 제작 기술이 혁신적으로 발전한 점을 고려해야 하고 우리 군의 전력 구조 바뀐 점을 생각해야 하며 주변국 위험 요소가 변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KEF-X 양산 물량과 전력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며 다양한 전장 환경을 상정해 최강의 전투력이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6일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 대한 분담금 대응 방안 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KEF-X 사업과 관련해 올해 실무급 회의는 진행했지만 정 장관이 주재한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KEF-X에 공동 참여한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액수가 늘어나면서 KEF-X 사업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강은호 방위사업차장 등 주요 보직자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KEF-X의 개발비가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을 지적하면서 사업비 충당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EF-X는 2016년부터 진행했으며 개발비와 양산비 등 총 18조 원의 개발비가 투입된다.
2026년까지 KF-X 개발을 완료하면 우리 공군은 120대, 인도네시아는 50대를 각각 양산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우리 정부가 60%, 인도네시아가 20%,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20%의 비율로 각각 분담해 KF-X 개발 사업비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인도네시아는 2026년까지 총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 중에서 지난해까지 6,235억을 우리 정부에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지난해까지 납부한 금액은 2,272억 원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는 앞으로 내야 할 분담금을 CN-235 수송기나 지상장비, 성인 의류 등 현물 납부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담금 납부 기한 연장, KF-X 기술 이전 확대 등을 주장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2018년 9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사업 분담금 비율을 20%에서 15%로 축소해달라며 재협상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정부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여기에 인도네시아가 KF-X 사업에서 발을 빼고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 구매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프랑스발로 이어졌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인도네시아와의 KF-X 사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악의 경우 인도네시아가 도입하려던 50대의 수출 실적도 사라져 전투기 한 대당 생산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카이나 국방부도 추가 재원을 마련할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올해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발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개발비 중단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거부당한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국산화가 가능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군 당국과 방위산업계에 따르면 군은 KF-X 4대 핵심 기술 장비에 대한 상세 설계 단계를 최종 통과하고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란 AESA 레이더, IRST, EOTGP, RF-제머 등이다. 당초 국방부는 지난 2013년 공군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를 선정하는 대가로 이 4대 핵심 기술을 이전받아 KF-X를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으나 F-35 선정 이후 미국 정부가 4대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해 KF-X 개발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는 국내 방위산업계와 논의 끝에 4대 핵심 기술을 모두 독자 개발하기로 결론 내리고 가용한 모든 자원을 이 분야에 집중 투입해왔다. KF-X 전투기 개발을 위해서는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 단계를 통과해야 한다. 이후에야 본격적인 시제품 제작 단계로 진입할 수 있다. CDR 통과란 해당 장비 제작에 대한 모든 이론 및 기술적 능력을 갖춰 실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6일 KF-X 전체 체계의 CDR 통과를 선언하고 KF-X 시제품 제작에 들어간다고 밝혔지만 4대 핵심 기술의 국산화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방위산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4대 핵심 기술 장비의 CDR 통과 여부는 따로 발표하지 않았으나 이들 장비들 모두 국내 기술진의 역량으로 CDR을 통과한 게 맞다며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제항공업계에서 한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국방부 산하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개발됐으며 AESA 레이더, IRST, EOTGP 등 3개 장비는 한화 시스템이, RF-제머는 LIG 넥스1이 개발해 CDR을 통과했다. 국내 업체에 의해 개발된 4대 핵심 기술 장비는 향후 국내외 각종 방위산업 전시회에 전시돼 한국 국방기술의 첨단 수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도 하게 된다. 현재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리고 있는 동북아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덱스에서 최초로 4대 핵심 기술 장비가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그러나 AESA 레이더와 EOTGP 등 형상 자체가 기밀로 분류되는 장비는 앞에 전자 스크린이 설치돼 제한적인 관람만 허용된다. 한화 테크윈 미국 GE와 손잡고 한국형 전투기 엔진 부품 국산화에 나선다. 한화 테크윈은 지난 12일 영국 판브로 에어쇼에서 KEFX 엔진 부품 국산화를 위해 GE와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한화 테크윈은 엔진을 KEFX 전투기의 엔진을 통합 장착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게 되며 엔진 국내 조립과 주요 부품의 국산화로 체계 개발 기간 동안 원활한 비행시험 지원 및 향후 전투기 운용에 필요한 종합군수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KEFX 엔진 사업 규모는 체계 개발까지 3천억 원이지만 양산 납품 시 1조 8천억 원, 수출 및 후속 지원 사업을 통해 2조 원 등 총 4조 원 이상으로 규모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KEFX 사업은 대한민국 공군의 노후 기종을 대체할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국 이래 최대 방산 사업이다. 2026년 완료를 목표로 2018년 기본 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년까지 3세 설계를 진행한다. 2021년에는 CJ 1호기 출고, 2022년 초도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GE는 KEFX에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을 제안해 지난 5월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됐다. KEFX는 21,500파운드 추력을 가진 F410-4G200 엔진을 쌍발로 장착해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 전투기가 될 예정이다. 한화 테크윈은 각종 전투기 및 헬기 사업 엔진 주력 업체로 1980년 GE와 기술 제휴로 F5Z 엔진 생산에 나선 이후 1986년 KF-16 전투기의 최종 조립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한화 테크윈 관계자는 KEFX 엔진이 국산화되면 국내 생산 설비와 다빈도 교체 부품의 공급 체계가 안정화되는 등 향후 전투력 최적화와 운용비 절감이 용이하다며 향후 수출 사업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이 전투기에 탑재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E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E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9일 플라이트 글로벌 등 방산 매체들에 따르면 미국 항공기 제작업체인 제너럴 일렉트릭 에비에이션은 지난 5월 한국 방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KEFX 항공기용 첫 F410-4G200K 엔진을 인도했다.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2016년 5월 GE에비에이션을 엔진 제작 업체로 선정했다. GE의 엔진 2개를 탑재할 KE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하고 최종 2026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다. GE는 내년 말까지 F410-4G200 엔진 15개를 시제기용으로 납품할 계획이다. 플라이트 글로벌에 따르면 GE의 F414 엔진은 1998년부터 실전에 배치된 엔진으로 1,750여 개가 인도되고 460만 비행 시간을 기록한 검증된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GE 에비에이션 관계자는 F414는 KEFX 외에도 보잉의 미 해군 함재기인 FA-18E/F 슈퍼호넷과 전자전기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사부사의 그리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 등이 이 엔진을 장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군은 노후 F4D 팬텀과 F5E/F를 KEFX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 공군은 총 120대를 도입하고 GE는 엔진 240개를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GE는 지난 2016년 KE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했다. 당초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GE가 낙찰됐다. GE의 F410-4G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이르고 길이 3.92m,
무게는 1151kg이다. 한국형 전투기 엔진 공급 우선 협상업체로 미국 GE가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6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을 KEFX 엔진 공급 우선 협상업체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KEFX 엔진 입찰에는 GE와 유럽의 유로제트가 참가해 경합을 벌였다. GE 측이 제시한 엔진은 F410-4G200, 유로제트는 EJ200 엔진을 내놨다. 방사청은 GE가 4개 분야 모두 우세한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구체적인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방사청은 지난해 8월부터 KEFX 체계 개발 주관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엔진 관련 국내 협력 업체인 한화테크윈이 참여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11월부터 해외 업체들과 협상을 해왔다. 카이는 향후 GE와 최종 협상을 진행해 6월 중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3조 원 규모의 한국형 전투기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에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이 선정됐다. GE는 KE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0-4G200 엔진을 제안했다. 26일 방위사업청은 26일 사업관리분과위원회를 열어 GE 에이비에이션을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확정했다. KE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GE와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방사청은 작년 8월 국내 방산업체인 한국항공과 한화테크윈이 참가하는 합동협상팀을 구성해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을 위한 심의를 해왔다. 합동협상팀은 GE와 유로제트가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기술 능력과 비용의 2개 분야를 평가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했다. 기술 능력 분야는 관리, 기술, 국산화의 3개 항목으로 세분화됐다. GE를 KEFX 엔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선정한 방사청은 앞으로 GE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다음 달 중으로 GE와 KEFX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앞으로 GE사는 국내 방산기업인 삼성테크윈과 손잡고 국내 생산을 한다. 삼성테크윈은 위탁면허 생산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일 방산기업이다. 국내 생산을 할 경우 엔진 분야에서만 100여 개의 중소기업이 해외 업체로부터 기술